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특집으로 민선 8기를 이끌어갈 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을 모시고 대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충북도지사로 당선된 김영환 당선인을 모시고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도정 운영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늦었지만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충북도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시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정말 좋은 도정으로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는 윤심 대 문심의 대결로 경기도지사와 더불어서 전국 지방선거의 빅매치 중에 빅매치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예상대로 우리 당선인께서 크게 앞서면서 당선을 하셨는데 승리 요인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지기가 어려운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잘나서 뭐 또 잘해서가 아니라 무슨 정세가 일단 정권이 교체되고 난 뒤에 선거였기 때문에 새로운 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도지사를 뽑아야 되겠다는 것이 상식이니까.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유리한 정세에서 싸웠고 노영민 후보는 좀 불리한 조건에서 싸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이게 이제 오랫동안 이제 고여 있는 12년 동안 그렇죠.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식상해 있고 뭔가 좀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 또 저한테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잘한 것은 뭐 상대편을 비방하지 않고 네. 또 제가 어떻든 간에 보기에 따라서는 뭐 누가 뺏겼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공약 자체가 좀 뭔가 신선한 또 새로운 그런 비전을 제시하면서 정책 선거를 이끄는 것이 도민들한테 조금 주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때 네거티브는 전혀 안 하셨죠, 보면. 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면이 도민들한테 참신하고 또 진실된 그 부분으로 좀 와닿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막판에 그냥 그 투표장에다가 현수막을 붙이고 네, 저를 이제 그렇죠. 공격하는 그런 네거티브가 계속됐고 지금 또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패를 떠나서 우리가 이 선거라는 게 저도 많이 져봤습니다만은 네네. 병가지 상사니까 좀 역지사지하고 이번 기회에는 뭔가 선거의 결과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번 그 지방자치 선거의 민심에 대해서 승복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또 다음에 또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거기 네네. 때문에 그때는 또 다른 정세에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화합하는 분위기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당선 후 혹시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나 이게 좀 있었나요? 문자를 보냈죠. 아, 예. 대통령께서 저를 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기 때문에 예. 그 덕분에 제가 이렇게 당선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10초 만에 10초 만에. 감축합니다. 하여튼 뭐 너무 수고하셨다 이런 격려가 있었죠. 네. 그다음에 뭐 전화해도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예산 좀 달라든지 뭐 날 좀 도와달라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전화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받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 그렇겠죠. 물론 이제 당선인께서 지금 굉장한 도정 운영 계획에 대해서 나름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큰 틀로 봤을 때 우리 김영환 당선인께서 구성하고 있는 충북도 어떤 구성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제 기존과는 달라야 한다. 기존 도지사하고 달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도가 추구해왔던 그런 모델, 논리, 전략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겠다. 또 17개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겠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도민들이 뭔가 감동을 받고 뭔가 달라졌구나 이거 체감을 하면서 그 동력을 모아서 도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꾸는 거는 뭐 변방 2선에서 1선으로 가는 것, 또 중심으로 가는 것. 그래서 대한민국 도정에서 빼어난 그런 업적, 성과를 거둠으로써 도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충청북도에 사는 것이 자부심을 느끼고 어디 사냐? 그럼 충청북도 도민이다. 이것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제가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무리한 생각 같이 보이죠. 결국 이제 충북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죠. 명품 도를 만들겠다. 명품 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 영입설이 돌던 도지사 비서실장에 이제 정선미 도 경제기업과장을 발탁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임명될 경우 도정사상 최초의 여성 비서실장이 되는데요. 발탁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그 여성이라는 것이 비서실장으로 뭐 부적격하다거나 네. 또 불편하다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그렇죠. 이제 그러고 그 몇 사람의 천거가 주변에서 있었는데 정선미 실장을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겸손하고 안정돼 있고 또 좋은 평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만나지 않고 결정했고요. 또 그게 무슨 여태까지 비서실장이 뭐 여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건 저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잔잔한 그 감동을 준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개혁, 하나의 혁신은 또 다른 혁신을 부르기 때문에 야 이거 정말 좀 더 잘해봐야겠다. 인사는 좀 더 파격적이고 또 좀 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당선된 충북지사의 경우 선거 캠프 인사 일부를 이제 뭐 주로 이제 별정직 공무원이나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채용을 좀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당선인께서 선거 캠프 인력의 도정 참여를 최소화하겠다고 이제 밝히셨는데 어떤 뭐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민주당을 비판을 하고 네네. 민주당의 인사를 비판을 할 때 그 진영 논리에 의해서 자기 계파 사람, 자기 진영만 갖다 쓴다 그런 주장을 했잖아요. 네네. 그럴 뿐만 아니라 캠코더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 선거의 캠프 사람들을 갖다 받고 뭐 회전문 인사를 한다든지 네네.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쪽에 내려와서 선거를 하면서 서울에서 온 그런 이제 저하고 오랫동안 정치 같이 했던 사람들이 와서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들을 많이 발탁하게 될 경우에는 승진 기회가 없어지고요. 도에 그 한 분을 우리가 승진시키면 그 쭈르륵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승진 기회가 있고 공무원들은 제가 과학기술부 장관 할 때도 보면 그 승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동기가 되는데 제가 그런 사람들을 낙하산으로 갖다 박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런 기회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분들 우리가 저하고 같이 정치한 분들한테는 뭐 일자리 생겨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의 그런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기회를 잃게 되는 결과가 되고 사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의 공무원들을 저와 개혁의 주체로 만드는 거,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체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야 뭐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게 아주 10cm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 철밥동에 북지부동에 무능하고 막 이렇게 해서 개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는 그분들이 주어진 여건에서 충실하고 공무원으로서 유능한 분들이 있고 또 그분들이 지금 충북도정을 이끌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보다는 더 도정에 대한 이해가 있고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요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일관된 그런 생각인데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김영환은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 그래서 더 충성심을 잃게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그러나 제가 생각한 게 옳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공약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당선인께서 대표 공약 그 의료비 후불제 시행을 추진을 하시겠다고 이제 강력한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우선 이제 충북대 병원장님, 예. 또 청주 의료원장님을 포함한 또 여기 뭐 그 큰 병원 원장님들을 만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말씀을 청취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고요. 예. 하다 보니까 이 원장님들이 그 의료 현장을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 원무과에 관련된 거, 돈 받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원무과 직원들도 좀 만나보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좀 만나고 다양하게 좀 그 현재 의료 현실에서의 의료 사각지대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런 서민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 적합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금융 쪽에 이게 이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쪽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조언을 듣고 충분히 준비한 끝에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수당 1,000만 원, 육아수당 월 100만 원, 뭐 농민수당 100만 원 등 당선인께서 공약한 다양한 수당 지원도 있습니다. 아니, 막대한 좀 예산이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걱정이 아니라 그 상당히 수정해야 될 부분이 네네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제가 이거 약속한 거기 때문에 가능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대체로 이를테면 이제 출산수당이 1,000만 원이다. 네. 그러면 200만 원 지금 정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800만 원 준비하면 되는데 이 800만 원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한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나눠서 준다면 예산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만 원씩 주는 것도 지금 정부가 한 2, 30만 원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늘리는 문제인데 이것도 처음부터 그 올해 출산한 사람들한테 100만 원 주는 한이 있더라도 1살, 2살, 3살, 4살까지 다 주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과도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점진적으로 재정이 확보될 때까지 좀 뒤로 밀어놓는다든지 또 100만 원이지만은 조금 이제 올해는 50만 원, 다음에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내 임기 중에 약속을 지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의 부담을 줄이고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도의 그런 예산 당국과 이런 문제를 상의하고 있고 인수위에서도 이걸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거품을 좀 빼고 점진적으로 현실화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선인께서 국가 차원의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시겠다고 했죠. 그 네. 미호천의 청주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또 충북의 그 호수를 이어가는 그런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추진하실 계획이시죠? 오늘 그 제가 이제 이번에 취임식을 하게 되면 네. 그 취임사에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귀절이 하나 떠올랐는데 네. 오늘 아침에 조창 강연에 가서 이제 배웠습니다. 대한민국 아니 충청북도는 바다가 없는 도이지만 문화의 바다가 있다. 예술의 바다가 있다. 그걸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이어령 선생님이 연초전매청을 그 미술관으로 만들 때 네.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 생전에 위원이 돼. 그래서 저는 충청북도는 바다가 없는 도시지만 바다가 없는 도이지만 여기는 문화의 바다, 예술의 바다, 예. 꿈의 바다, 우리의 꿈의 바다, 상상력의 바다를 만드는 그것을 갖고 있는 도다. 그렇게 데피니션 하는 거죠. 네. 그 정의를 하고 브랜딩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는 없지만 호수가 있고, 바다는 없지만 백두대간이 있고, 바다는 없지만은 천년 고찰이 있고, 네. 또 여기에 수많은 인물들, 역사, 유래, 이것이 뭐 1500년, 뭐 수천 년이 된 그 마흔부터 시작되는 역사의 유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거기에 많은 먹거리가 있고, 전통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아름다운 풍광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충청북도를 그냥 평면적으로 걸어 다니면서 봤다면 네. 저는 지금 충청북도를 드론을 타고 상공에 올라가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보니까 여기는 바다는 없는 대신에 호수가 많고 726개의 그 명암방죽 같은 그렇죠. 명암복주보다 뭐 몇 배, 뭐 몇십 배 큰 무슨 배감 호수니 의암 호수니 뭐 이런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뭐 우리는 저수지라고 부르기도 네네. 했는데 그런 것들이 726개나 있고 큰 그 충주호, 청풍호, 단양호 이렇게 제가 이름 부르는 것은 그 길이가 긴데 그걸 수중보로 해가지고 보기에 따라서는 분리되는 그렇죠. 호라고 예, 볼 수 예. 있으니까 예, 대청호, 계산호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으니까 네. 이번에 제가 취임식을 하는 문화재 재단 그 단지 네. 문화재 단지는 바로 청충 그 대청호를 바라보면서 그 수몰의 아픔 있는 그런 수몰민들의 그런 뭐 유적이라고 할까 그 전통이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호수 관광의 시대를 선포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네. 그런데 그 가운데 그것 가운데 처음에는 구상이 없었던 것 가운데 미호강 합수머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네. 지금 아직 가보지 않은 것은 미호강 합수머리와 지금 그 오성 쪽에 있는 넓은 수변 공간이 있다는데 네, 있죠. 예. 거기 그 옛날 미루나무가 있었던 것을 사대강 할 때 다 잘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광활한 그 수변 공간 또 그 옆에 있는 그 공원을 좀 잘 만들게 되면 저쪽으로는 LG 그 산단이 주로 있고 이쪽으로는 SK 산단이 있는 이런 쪽에 우리가 공원을 만들고 수변 공간을 잘 하고 그것을 공원화하게 된다면 청주의 가치가 저는 2배 이상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주 시민들이 좋아하는 곳, 사랑하는 곳, 또 쉬러 가는 곳, 아이들이 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이를테면 순천 그거가 있지 않습니까? 정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정원 같은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청주의 가치는 물론이고 그 강이 결국은 이제 금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아까 얘기한 호수 관광 르네상스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스크포스를 만들고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설계를 하고 용역을 받고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그때 여야가 없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야당에서 그런 주장을 했던 분들이 계시니까 네. 그런 분들을 찾아뵙고 말씀을 듣고 그분들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그래 힘을 합쳐서 우리가 그걸 만들어야겠다. 그래 미호강 이 문제 그리고 이 지금 충청북도 이걸 할 때 제가 이제 문화관광부 장관 저하고 잘 아는 사이인데 찾아갈 거죠. 네. 찾아가서 이거는 충청북도의 관광이 아니고 대한민국 관광이다. 대한민국을 와서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이 바로 이 호수 파크, 호수 파크 르네상스 이 지역을 와봐야 된다. 여기 지역에는 이야기가 있고 자고 가는 그런 관광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이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2시간 이내에 다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지만 이거는 동북아시아에 수십억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서 이것이 우리 청주공항을 아마 살찌우게 될 것이고 구도심을 살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전체 충청북도의 도민들의 이 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고 그 농촌의 소득을 올리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 일자리를 살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상을 하게 된 것, 제가 선거 시작할 때는 그 갖지 못했던 생각을 이제 그것을 점점 이제 구체화시키고 만들어가고 있는데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분들이 계세요. 시골의 전통 문화 역사 이런 교수님들이 계신데 상당히 많이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각 지역마다의 그 특색과 역사와 전통과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하나로 묶는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는 그런 것이 저에게 맡겨진 그런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굉장히 행복하고 또 우리 충북도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삼선을 연임한 이시종 지사가 명문고 설립, 무예마스터십 재평가 등 당부의 이야기를 좀 남기기도 했는데 이시종 지사의 추진 정책 가운데 뭐 이어갈 정책은 또 이어가시고 뭐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 이시종 지사가 그 도정의 성실한 또 집요한 노력을 하신 거를 평가하고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머리가 바쁜 사람은 희망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너무 일 중독이 돼가지고 뭐 일에 파묻히고 너무 그냥 하다 보면 막 공무원들이 막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 좀 쉬게 해드리려고 그래 제가 점수 좀 따지 않겠습니다. 막 만기 심란해서 이분은 이제 행정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막 콕콕 집어가지고 막 일을 시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좀 그런 거는 좀 모르는 척도 하고 또 모르는 게 많고 그러니까 그 우리 공무원들의 자율성 좀 키워주고 또 제가 부족하니까 웬만하면 좀 칭찬하고 그렇게 해볼까 그렇게 해서 좀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방식을 좀 바꿔본다. 워라벨인가 뭐 그런 것도 좀 만들어 드리면서 그냥 도청에 근무하는 게 기쁜 그리고 뭐 웬만하면 그냥 혼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칭찬받는 그런 도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또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이게 다 어려운 시험 거쳐서 공무원들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건 평생 직장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몇 년 하고 나가는 사람들인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저하고 일하는 기간 동안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일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제가 4년 내지 뭐 몇 년 후에 그만둘 때 공무원들이 참 아쉽다. 저 우리 지사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막 이제 그만두고 나가니까 공무원들이 만세 부르는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 그런 일을 피해야 되겠다 그 생각. 우리 이시영 지사님은 그런 분은 아니고 다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지사님 한번 초대했습니다 제가. 초대해서 이제 부부를 초대해서 제 아내가 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싶어합니다. 도지사 아내가 처음 돼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걸 주의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무예 마스터인가 도대체 그게 뭔가 해 돼서 저 아직도 지금 잘 그 이름이 어려워요. 제가 무예 마스터 관련해서는 제가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중앙아시아에. 있죠. 그 타지키스탄 의원연맹 회장이에요, 제가. 그래서 키르기스탄도 가보고 뭐 여러 나라를 가봐서 중앙아시아에. 그러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모여서 하는 올림픽 같은 게 있어요. 뭐 말타기 하고 활쏘기 하고 뭐 이런 게 막 있는데 그거 비슷한 건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뭐 택견이라든지 뭐 과거에 전통 무술 가지고 뭘 한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뭐 궁호까지만 해도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우리 저 이지사님의 그 얼마나 그 열정을 갖고 하신 일인데 그거를 폐기한다 이렇게 하면은 좀 그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잘 얘기를 들어보고 이걸 하는 것도 신중해야 되냐 폐기하는 것도 신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의 제 그 상식 또 지식을 가지고는 자칫하면은 저 같은 사람이 이 일을 하면은 예산 낭비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않나. 차라리 그것 가운데 어떤 개성해야 될 부분은 충주시에 줘가지고 충주시장이 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하고 우리는 좀 다른 쪽으로 좀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우리 충북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운이 좋은 것은 지금 현재 엄청난 거대한 스케일의 일거리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아까 얘기한 그런 호수 그것도 있고 또 이제 틀림없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창업의 용광로가 될 것입니다. 그거를 위한 그 노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농촌을 정말 6차 혁명의 그런 요람으로 만드는 일도 있고요. 제일 그 제가 가슴 벅찬 일은 지금 이
카이스트와 충북대가 같이 펼치는 그런 바이오 캠퍼스를 만들고 거기에 세계적인 대학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그 교육과 과학의 그런 그 클러스터라고 할까요? 그런 밸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오송에 이제 그런 오송 오창 이쪽 지역에 그거를 내가 이뤄낼 수만 있다면 그거는 충청북도의 자랑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우뚝 서는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세계적인 대학이 여기에 관심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이 저한테 기회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잘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그거는 지금 아주 그 대한민국 교육과 과학의 결정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이 왜 만들어지냐 하면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 전쟁을 하기 때문에 네. 미국의 대학이 지금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에 와서 실험 실습을 하고 과학을 연구해야 되는 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미국 대학에 막대한 예산을 주고 있던 중국의 자본이 들어올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것을 다른 곳에 찾고 있는데 이 자동차와 반도체 또 여기에 갖고 있는 바이오의 그런 인프라 그리고 아주 높은 지식 수준을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그 역량 그리고 수많은 제조업 전통 제조업의 그런 인프라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여기하고 손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핵심이 바로 우리 오송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아주 그 좀 약간 교만하게 얘기한다면 제가 20년 전에 과학기술부 장관을 하면서 엘빈 토플러하고 논쟁을 하면서 네. 제가 절대 우리나라 전통산업 제조업 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사람은 IT, BT를 결합한 바이오 인포마틱스로 가야 된다. 그리고 제조업 같은 건 다 중국에 줘라, 인도에 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절대로 우리는 그건 줄 수 없다고 하고 그 이유를 제가 조목조목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2번 엘빈 토플러하고 논쟁을 했어요. 아. 제가 과학기술 장관으로 네. 무식한 가운데. 그러나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반도체, 자동차, 조선, 원자력, 그 석유화학 이 모든 거 하나도 버리지 않았던 봉제 신발까지 다 안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제조업적인 인프라 포트폴리오가 그 뒤에 외환 위기가 왔을 때 이것을 극복한 것이 그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금융 위기가 왔을 때 극복한 것도 그거고 지금 오늘날 우리 수출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도 그것인데 거기에다가 신기술을 결합해야지 전통 제조업을 버리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던 저의 그 판단 그것이 돌아와서 우리 오송 캠퍼스에 그 세계적인 1등, 2등 대학들이 몰려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너무 그렇게 충북에서 뭐 했냐든지 50년 동안 뭐 하다가 뭐 아니 그런 그 철새 같은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예, 그 예. 제가 이제 펼치는 그런 도정을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우리 당선인께서 그 워낙 말씀을 잘하시니까 2주 30분의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1시간 정도 좀 특집 시간을 좀 만들어서 그 많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좀 늘려서 하면 안 되겠어요? 오늘은 또 시간 관계상. 예. 아무튼 그 우리 당선인의 변화와 또 배려, 또 세심함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명품 충북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김영한 충북도지사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